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올가을 때이른 추위가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추위 속에 강원도 스키장은 벌써 개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스키장 개장 소식부터 김장 적정 시기 등 다양한 겨울 준비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기상청과 민간 기상업체가 서로 다른 추위 전망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추위 상황, YTN 차윤희 기상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가을 이 날씨의 심술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영하권 추위를 또 보였었잖아요. 네, 11월의 시작부터 또다시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칼바람이 불더니 계절이 하루 만에 급변했는데요. 강원 산간에는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서울도 영하 2도를 밑돌면서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맑은 날씨에 복사냉각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진 건데요. 이 추위 속에 제주도 한라산과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올가을 첫눈도 내렸고요. 내륙 곳곳에 첫 얼음과 첫서리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 추위는 그 다음 날 더욱 강해지면서 하루 만에 또다시 최저 기온을 경신했고요. 중부뿐만 아니라 남부지방도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며 추위가 절정을 이뤘습니다. 올가을은 온도 변화가 무척 심한데요. 어제 비가 내린 뒤 또다시 기온이 뚝 떨어졌죠. 특히 내일은 영하권의 추위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는 만큼 추위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올 겨울 또 얼마나 추울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 그런데 추위 전망에 대해서 기상청 그리고 민간 기상업체인 K웨더가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놨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30일 이 전망에 따르면 기상청이 최근 발표한 3개월 기후 전망에 따르면 11월, 12월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또 내년 1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기상청은 추위 전망에 대해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예상한 건데요. 반면 K웨더는 한파가 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우선 라니냐인데요. 라니냐가 발달한 겨울에는 한반도로 북풍이 자주 불어와 국내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북극에서 빙하가 급격히 녹고 있는 점도 변수인데요. K웨더 관계자는 이 북극이 따뜻해질수록 중위도 지역과의 기온차가 줄어들어 이 바람이 약해지는데 제트기류에 막혀 북극 지역에 머물던 한기가 남하하면서 이 한반도가 추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큰 추위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 라니냐와 북극 해빙만으로 겨울 전반에 큰 한파가 나타난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상청과 K웨더가 다른 의견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추위 전망 누가 마칠지 궁금해집니다. 네,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올겨울 어디가 맞았는지 보고 내년에는 조금 더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가 겨울이 시작된다는 저기 입동이었는데 입동이 지나고 나면은 김장 준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김치를 가장 맛있게 담글 수 있는 시기를 알려주신다고요. 네, 예로부터 입동이 되며 본격적으로 겨울 채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김장은 가장 중요한 입동 행사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맛을 느끼려면 적절한 온도가 중요한데요. 보통 이맘때 담그는 김장김치는 가장 맛이 좋다고 합니다. 가을에 나는 배추가 다른 계절보다 당도가 높고 또 무엇보다 수분이 적어서 아삭함을 오래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장은 최저 기온이 0도 이하이면서 하루 평균 기온이 4도 정도일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보다 기온이 높으면 김치가 빨리 익고 또 기온이 낮으면 배추나 무가 얼그레 제맛을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올해 김장 적정 시기는 중부와 남부 내륙은 11월 하순에서 12월 상순, 동해안은 12월 중순, 남해안은 12월 중순에서 하순이 적기로 꼽혔습니다. 지역별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은 11월 29일, 대전이 12월 1일, 광주 12월 9일, 강릉 12월 11일, 부산은 12월 31일입니다. 3개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다음 달에는 기습적인 한파가 찾아올 수도 있는 만큼 중부지방은 이달 안에 김장을 마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맛있는 김장 담그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추위가 좀 요즘에 찾아오면서 주변에서 독감 예방 접종하는 분들 많은데 예방 접종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네, 독감 예방 접종을 할 때 간과하기 쉬운 부분, 또 궁금한 점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이 감기와 독감의 차이점부터 잘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독감이라고 하면 흔히 독한 감기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감기와 구분하기 위해서 독감을 인플루엔자라고 부릅니다. 감기는 다양한 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독감은 언제 맞으면 될까요? 이 접종 후에 약 2주 사이에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이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미리 접종하는 것이 좋고요. 또 항체가 생기는 동안에는 이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 한 번 접종을 하게 되면 6개월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 백신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3가 백신과 4가 백신입니다. 국제보건기구가 유행할 것으로 예측한 독감 4가지 중 A형 2종과 B형 1종을 막아주면 3가, 여기에 B형 2종 바이러스까지 막아주면 4가 백신이 겁니다. 이때 이 전문가들은 독감 예방접종 때 폐렴을 예방하는 무료 폐렴구균 백신도 함께 접종하면 효과가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감기에 걸렸을 때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이 되실 텐데요. 콧물, 기침 등의 약한 감기 증상이 있는 분은 독감 예방 접종을 받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열, 몸살, 심한 목 아픔 등의 감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감기가 다 나은 후에 독감을 예방 접종하는 게 더 좋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독감 예방 주사 무료 대상자가 좀 확대된다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내년부터는 이 어린이도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하게 됩니다. 올 10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 약 32만 명에 대해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2017년도 민생안전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에 따르면 어린이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사업에 독감 백신이 신규 추가될 예정입니다. 예산도 296억 원이 배정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까지의 어린이도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예방접종은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의료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고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을 해야 합니다. 또 의료기관 봉사자와 어린이집 교사 등 결핵 발생 고위험군에 대한 검진과 치료도 내년부터는 무료로 이뤄집니다. 네. 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벌써부터 스키장 개장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찍 이 개장 소식이 스키어들에게는 반가울 텐데요. 일주일 전쯤 강원 산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고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면서 지난 4일 평창과 횡성 등 강원도에 있는 스키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이들 스키장은 지난해에는 눈과 추위가 늦게 와서 11월 27일 문을 열었는데요. 온도와 습도가 맞지 않아서 인공눈을 만들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 시즌보다 무려 23일이나 일찍 개장하게 됐습니다. 올해 스키장은 지난달 말부터 기온이 영하의 날씨를 보이자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서 슬로프에 인공눈을 뿌리는 등 개장 준비를 서둘러 왔고요. 또 무엇보다 올해는 울긋불긋한 단풍에 설원이 펼쳐진 이색적인 풍경을 선사해 스키어들에게 더욱 즐거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강원도 내 스키장들도 이달 중 모두 문을 열고 겨울 시즌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네, 정말 스키어들은 참 좋아할 것 같은데 하지만 추위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주부님들 네. 이 난방비 걱정 안 할 수 없거든요. 이 난방비를 현명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가장 먼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집에 찬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법이겠죠. 카펫을 깔거나 암막 커튼을 이용하고 또 에어캡을 창문에 부착하는 건데요. 단열 효과로 인해서 2, 3도가량 실내 온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가습기도 도움이 되는데요. 수증기는 공기순환을 도와 열을 빨리 전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온도를 올릴 수 있고 이는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외출할 때는 외출 모드로 해야 합니다. 흔히 보일러를 끄면 더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내 온도를 떨어진 상태에서 난방을 다시 시작하면 이 난방수를 급격하게 데워야 하므로 일정 온도가 유지될 때까지 연료 사용량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